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산 지도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2, 3년쯤 되었을 때인데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읽고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법 체계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접한 이후로 한국법과 캐나다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4명 정도가 여러 건의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마지막 사건에서는 발각이 돼서 피해자를 폭행하여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4명의 범인들 중에서 가담의 정도가 좀 약했던 A와 B는 검사가 제시하는 형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략 10년 정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범죄를 주도했던 C와 D는 검사가 제시하는 형량이 대략 한 20년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형량이 과하다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C는 정식 재판에서 괘씸죄가 더해져서 25년형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뒤에 열린 D에 대한 재판이에요. 제법 재력이 있었던 D의 부모는 능력이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 이 변호인들의 주장은 D가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한 것은 절도 강도 행위였을 뿐이고 살인에 이르게 한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D는 살인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변호를 한 것이죠. 이 신박한 변호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D는 최종적으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요. 절도 강도죄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어서 실제로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던 D가 이 4명의 공범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 징역형 5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결과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루었는데요.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접해보고는 아주 의아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캐나다의 형사제도 하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캐나다 형사제도에서 가장 잘 지켜지는 원칙 중에 하나는 개인이 가담한 부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이 돼요. 수인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이 원칙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요. 한편으로는 안 좋기도 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처럼 공범들 중에서 가담 정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오히려 가장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엉뚱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범들 중에 범죄 행위에 대한 가담 부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결과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상당히 크게 반하는 것이어서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루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정 드라마 Law and Order에서 자주 다루는 이슈가 되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의 공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다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